자, 오늘은 저랑 논리 맛보기 강좌로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트렌드를 보는 문제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논리라는 것은 시험에서 센턴스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빈칸 완성 문제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과거 경향 자체는 빈칸을 기준으로 근처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령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많았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칸 근처만 본다고 답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접할 때 내가 원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이라고 점 개념으로 여기만 보면 안 되고, 그 답이 들어갔을 때 내용 전체가 내가 원하는 정답과 의미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빈칸 완성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워져서 이제 봐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것들 중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걸 보려는 건 아니고, 해석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정답이 보기에 없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문적인 설명은 표현이 아닌 이상이야. 정규 수업 때 다 전달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간상 조금 해석만 해드리고 넘어가는 쪽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요, 길죠? 그런 학생들을 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길지? 시험 볼 때 시간 모자르지? 맨날 찍지? 나만 믿어? 안 읽고 풀게 해줄게. 딱 이런 말이 세상 제일 믿지 못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수업 준비를 했고 정답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읽으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 참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백지를 처음 받으면 보자 하고 읽고 있지, 그거를 보자마자 응 이거네 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미 했던 문제라면 모를까, 처음 받는 문제를 여길 보고 풀면 돼, 이렇게 맥을 짚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읽고 푸는 건데, 운이 좋으면 해석을 하다가 중간에서 답이 얻어 걸리는 거지, 근처만 봐라, 어디만 읽어라, 이런 형태의 스킬적인 접근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풀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속은 편하지,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건 공부를 덜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본기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기에.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차피 영어는 시험 자체가 그냥 유형이 영어예요. 그럼 읽고 푸는 거. 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푸는 거고, 못 읽으니까 못 푸는 겁니다. 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경로를 찾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읽어서 복습을 통해서 속도도 늘리시고, 읽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쌓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만큼 읽어야 답이 나오는지 같이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기 박혀있는 표현을 하나 먼저 보시면, 우리가 보통 prefer A to B를 쓰시면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해서 선호도가 A 쪽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말고는 딱히 구조적으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을 같이 끊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So, the nation centuries old preference, 그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선호, 뭘 좋아하냐면 for baby boys, 남자아이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선호라는 건 바꿔 말하면 남아선호 사상이죠. 그죠? 그것이 빈칸처럼 보인답니다.
According to an analysis report of the survey.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37% of the fathers polled. 여론조사된 아버지들 중 37%가 said, 말씀하셨어요. They had preferred daughter to son. 이분들은 지금 아들보다 딸이 좋은 거야. 그럼 이쯤에서 어감이 좋으신 분들은 뭔가 정답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어디만 보고 푼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그 감이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느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을 읽을 때 수세기에 걸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여기 설문조사를 읽어보면 분명 37%에 달하는 분들은 딸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대목에서 뒤쪽을 보니까 반면에 29% of them, 그 아버지들 중 29%는 gave the opposite response, 반대의 응답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37%에 해당하는 아버님들과 29%에 해당하는 아버님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죠. 그죠? 이쯤에서 내용을 살짝 정리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Y를 바탕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께서 37%와 29%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daughters, 딸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반대 의견을 줬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son, 아드님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 37%에 달하는 딸을 선호하시는 부모가 좀 더 수치적으로 앞선 거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국가에 수세기에 걸쳐 존재하는 남아 선호 사상은 설문조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빈칸에 필요한 말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저 선호도가 역전되거나 뒤집히거나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빈칸에 필요한 말 뒤져보면 정답은 A, receding. 점차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라는 의미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A, receding. 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풀고 나서 이렇게 근거를 점검하는 거지.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답을 위한 근거였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고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음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문제에서는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딴 게 아니라 그 분사구문이 박혀 있는데 이 구조는 이미 1월 개강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정규과정으로 들어오면은 문법을 모르고도 읽을 수 있게 해드려요. 사실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생략이 된다. 뭐 접속사가 없어진다. 그런 메커니즘은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문법을 풀기 위한 것이지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느냐.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거하고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해석으로 툭 치고 나갈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고 나머지 이제 뭐 이 구조 안에 뭐가 있다 없다 그 개념은 시간상 점프 대신에 수업 때 제가 반드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은 싶을 수 있는 요소가 디스플레이의 목적어가 바로 붙어 있질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in his plays and essays 를 묶어주고 나면 여기에 목적어가 박혀 있는 거죠.
해서 사실 이거 읽어주는 순서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모른다고 못 읽느냐 이제 그 개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단어 아는 대로 접해도 응? 단어 아는 대로 우당탕탕 읽어도 해석의 80%는 따라오니까 일단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니면 가져오세요. 응?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가져와서 물어보시고 너무 겁내지 말고 그냥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해석을 좀 해보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lthough 비록 retiring, almost self-effacing in his private life 비록 내성적이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거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사생활에서는 내성적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displays in his plays and essays 그의 연극과 에세이에서 보여준대요. 무엇을? A strong penchant. 아주 강렬한 성향을. 너무도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강렬한 성향을 보여준답니다. For publicity and blank. 언론의 주목과 빈칸에 대한 성향. 그것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가볍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 분이 사생활에서와 하나만 쓸게요. 에세이. 작품 안에서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생활 안에서는 분명 내성적이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지금 이 의미에 대해서 올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 즉 역접의 의미가 되려면 이 사람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성향 자체는요. 이와는 반대 성향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publicity 이걸로 끝났어. 사실은 이미 내용이 완성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과 잘 못 어울려. 내성적이야.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작품 안에서는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대중으로부터의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미 역접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의 뜻이 뭐야? 사생활에서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성적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데 작품 안에서만큼은 남들의 관심을 원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작품 안에서만큼은 적극적이란 얘기죠. 그럼 내용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가운데에서 굳이 빈칸을 뚫어서 앞서 말하고 있는 의미의 역접이자 퍼블리스티의 순접의 의미를 찾아줘.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먼저 정답을 선점해 보면 사실은 저 빈칸의 적극성이라든지 사교성이라든지 외향적 자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하거든. 근데 보기 중에는 내가 원하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럼 어떤 단어를 넣어주셔야 나랑 같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대체 단어를 찾는 거야. 해서 정답은 C, controversy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저 논란, 논쟁이라는 단어가 왜 답이 되는지 제가 의미를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controversy가 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저 단어의 뜻은 저 단어의 뜻 자체는요. 이를테면
이거 something. 뭔가에 대한 토론이자 논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남들과 관계가 형성되는 성질인 거야. 분명히 사생활에서는 내성적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아. 그러니까 숨고 싶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작품 안에서는 뭔가 논란이자 논쟁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남들과 엮이게 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 그래서 그 의미적 부분 때문에 역접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여기에다가 아하. 자, 이렇게 두시면 논쟁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토론이자 논쟁, 상대와의 대화가 엮이는 성질이고 그것이 분노나 반대와 같은 그런 감정을 수반한다는 건 상대와 엮임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성적이고 남에게 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과 반대로서 도리어 남들과 마찰이 생기고 부딪힐 수 있는 이 단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어떤 외향성이라든지 숨지 않으려는 성질을 대변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 하나가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퍼블리스트는 내성적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성격의 반대 기질이죠. 남의 관심을 받으려는 거니까 숨지 않으려는 거잖아. 그럼 내용은 이미 완성됐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단어의 같은 말도 잡고 싶고 내성적인의 반대말도 잡고 싶은데 원하는 단어가 없어요. 1대1로 대응하는 정답이 없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수준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어떤 단어를 집어 넣어줘야 나와 같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니? 그 재진술된 정답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 사고력 같은 거예요. 문제 푸는 능력 같은 거.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때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제 해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못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준으로 시험 보러 갈 거예요? 왜 더 늘고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공부 더 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그렇게 못 읽고 생각을 못 하니까 여기서 수업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걸 배워서 나중에 써먹겠다. 오늘 공부해서 내일 결과 나오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하나씩 기본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오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일 이만큼 결과 나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수업을 듣는 동안 내가 이만큼 자유를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만큼의 결과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릇된 보상 심리를 바라시면 안 돼요. 너네보다 공부 더 해, 애들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문제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길게 하나하나를 다 뽑아내요. 다. 뭘 알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점 개념으로 있다가 나중 가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어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게. 내가 괜히 1등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그러니까 너네도 나 따라오면 돼, 그냥. 그래서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제 저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수 있게 내가 건드려 줄 테니까 우리는 복습을 하면서 나를 따라하고 흉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탁.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the more 개념이 박혀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겁나 쉽게 딱 이런 문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 더 비교급은요. 나중에 문장 안에서 무엇이 뒤에서 끌려 나오는가 이게 문제인 건데 이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해석을 할 때 더 비교급은요. 그냥 우당탕탕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많이 복잡해 그 구조, 더 많이 빵꾸의 생각 요렇게. 그럼 이렇게 읽어도 왜 괜찮은지 그거를 내가 그냥 증명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예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원인과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흐름 가운데 있는 문장을 좀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를테면 때문에 하다니까 원인과 결과의 이 의미를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럴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더 비교급 구조라고 보시면 돼. 해서 의미를 좀 더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문장 안에 존재하는 형용사 내지는 부사 따위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much하고 big이 있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저 구조로 옮겨서 쓰면은 the more food he ate 아이고 the bigger his body became. 보호도치 고려 안 하고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많은 음식 그가 먹었어 더 커 그의 몸이 돼 라고 일단 번역을 뱉어놓고 나면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국어잖아. 한 번에 예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뱉어보세요. 해석을. 해서 더 많이 음식 그가 먹었어 더 커 그의 몸이 돼. 그럼 많이 먹어서 뚠뚠해졌어. 이 뜻 아니니? 그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커졌다나 많은 음식 그가 먹어 커졌어 그의 몸 이렇게 읽거나 말할 때 순서 차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사전이나 구문독해집에 나온 것처럼 예쁘게 읽는다. 그럼 얘네가 어디서 빠졌는지를 이미 다 파악한 다음에 그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그의 몸이 더 뚱뚱해진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문장 구조가 쉬우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해서 일단 보이는 대로 직역을 해도 충분히 단어 배열을 통해서 의미가 뽑혀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을 붙여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나중에 뭐 이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 등등등 그런 건 문법에서 문제 풀 때 하는 거고 글을 읽을 때는 맞춤법을 다 맞춰서 써주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해서 이 대목에서도 더 복잡해요 구조가 더 빵꾸예요 생각이. 구조가 복잡할수록 생각이 빈칸이구나. 요렇게만 읽어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참고하자고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찍고 있어요. 나 좀 떨려. 이 영상의 시간도 있고 설명할 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도 정규 수업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복습자료 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a misconception frequently held by novice writers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선 요렇게 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흔히 가져져요. 초보 작가들에 의해서. 그럼 초보 작가들에 의해서 흔히 가져지는 오해지. 그럼 이거를 가볍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초보 작가들이 갖는 흔한 오해. 요렇게 읽히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러분 논리 수업에서 처음 3달, 4달은 국어 배우는 거야. 언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직역하면 오해, 자주 가져지는 초보 작가들에 의해서. 근데 정리하면 초보 작가들이 갖는 흔한 오해 요렇게. 방금 내가 말로 설명한 건 길잖아.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요. 멀티태스킹이 돼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말은 길어. 내 눈과 머리는 빨라. 이게 멀티로 다 돌아가는 거야. 전부. 그 오해는 is that 대절입니다.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가 mirror, thought. 생각을 반영한다는 거죠. 아, 그럼 문장 구조가 생각이고 생각이 곧 문장 구조인 거야. 그래서 더 복잡해요. 구조가 더 빵꾸해요. 생각이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앞쪽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1, 2번보다는 조금 접근이 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가볍게 보시면 초보 작가들이 갖는 흔한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장 구조가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장 구조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구조인 거야. 해서 문화가 나라를 반영한다는 건 문화의 성질이 곧 나라고 나라의 성질이 곧 문화인 겁니다. 그죠? 해서 요렇게 때려주고 뒤쪽에서 나오는 설명은요. 구조가 복잡할수록 아이고 어머나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쯤에서 문장 구조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구조지.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럼 구조가 복잡하면 생각도 어떻겠냐를 따져봤을 때 당연히 생각도 복잡하겠죠. 해서 complicated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요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2번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말이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문제를 읽어야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나오는 거지 풀기도 전에 여기 읽으면 나와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니 however 뒤가 중요하고 정답 4개 중에 다른 말하면 정답이고 그리고 문제 상단에서 뭐 for example 있으면 앞쪽이 주제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반대말이 주제고 이 스킬 다 하는데 왜 우리 수능 때 안 됐어? 안 먹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령과 스킬은 내가 쓰는 걸 너희가 못 써요. 그리고 너네가 쓰는 거 내가 못 써. 왜? 글을 읽는 방법이 다르거든. 내가 뛰어나서 너희가 뛰어나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온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글을 읽는 방법에 맞춰서 문제 푸는 어떤 메소드가 생기는 거지 내 거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은 질의응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응? 나도 해설집 보라 그러고 약 팔면 편해. 응? 근데 자꾸 질의응답을 하시고 나한테서 배워가야 돼. 단 그 요령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잡아줄 수는 있어요. 들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먹히는 것 같아. 근데 딱 봐도 오로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딱 잡아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는 거지 하나의 방법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제 요거는 비교 차원에서 가져와 봤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띡 나오는 거. 그리고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비교해 보시라고. 끝으로 봐봐. 이거 지금 기초적인 근본적인 좋은 단어잖아. 이거 부정인데 긍정이 답이었니?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될 때 되고 안 될 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원칙대로 공부하시고 기본기를 쌓아서 실력으로 멋있게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응? 멋있게. 약 팔아가지고 요령으로 평생 될까 말까 한 거 차라리 로또를 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실력으로 그냥 뭐랄까요, 뭐 딱히 이거를 정정당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어찌 보면 정당한 건가요? 네. 그렇게 그냥 멋있게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와줄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원칙에 의거해서 기본기를 쌓는 쪽으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한 문제는 짧게 3문제인데 끝. 네. 3문제인데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수업 때 들어오면은 이보다 더 꼼꼼하게 좀 천천히 나가니까 한 4월까지 같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놓고 천천히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이제 곧 종교 수업 때 같이 보도록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